마흔자루 맞으면서 변비가 생기신다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사실 위고비 때보다는 훨씬 변비를 호소하시는 환자분들은 적기는 했지만 그래도 또 장애 환경과 음식을 먹는 내용이 다 다르니까 몇몇 분들은 변비가 생긴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4주, 5주차 처방을 하고 왔거든요. 근데 첫째 주, 둘째 주 때 변비 생기셨던 분들도 3, 4주째 되니까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그게 아마도 마흔자루가 초기에 위고비처럼 아무래도 GLP-1 아고니스트라고 하는 성분이 있으니까 그게 장을 건드려서 위장운동을 떨어뜨리니까 기존에 좀 변비가 있거나 위장운동이 안 좋았거나 또는 장내 환경이 안 좋으셨던 분들은 마흔자루에도 조금 영향을 보는 것 같아요. 하지만 물 많이 드시면서 시간이 지나면 변비는 많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항상 다이어트는 물, 그리고 정제된 탄수화물의 절제, 그리고 근육운동 이 세 가지는 그냥 디폴트 값입니다. 늘 제가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도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다이어트 하세요. 8주차인데요. 갑자기 설사 때문에 힘들어요. 지사제 먹고 나서 괜찮은데 설사가 부작용이라는 말이 많이 들어서 걱정돼요. 마흔자루가 변의 질을 변경 많이 시켜요. 변비가 생기시는 분도 있고 가스가 많이 차는 분도 있고 그리고 설사를 일으키시는 분도 있어요. 이거는 장이 환경이 안 좋아졌는데 바이러스가 딱 들어왔을 때 위장운동 능력이 떨어지니까 예전 같았으면 그 바이러스가 그냥 쑥 지나갔을 텐데 마흔자루가 위장운동 능력을 떨어뜨리니까 고인물처럼 장이 돼 있으니까 바이러스도 오래 거기 머물러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변의 질이 달라지면서 삼투압 차이가 생겨서 설사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수분 섭취 많이 하시고 지사제 조금 챙겨 드시고 아 내가 유산균 좀 잘 챙겨 먹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 계속 소화가 안 돼요. 일요일에 3번째 맞았는데 몸무게 그대로고요. 주사하고 1에서 3일은 최악으로 소화가 안 돼요. 보부팽만이랑 맞죠. 그러니까 이게 참 유일한 부작용 중에 하나가 위장운동 능력인데 이게 사람마다 다른 이유는 장내에 있는 환경이 다 달라서 그래요. 모든 사람은요 장 안에 있는 균의 종류나 균의 수가 다 달라요. 그렇겠죠? 음식이 늘 다르고 또 나 자신도 한 달 전에 내 장의 환경과 지금의 제 장의 환경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마흔자루의 문제라기보다는 마흔자루가 들어가서 장으로 이제 흡수가 될 때 장이 환경이 안 좋다 보니까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되도록이면 유산균 꼭 챙겨 드시고 내년부터는 장을 나쁘게 할 수 있는 달달한 음식들은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닥터JM 구독자 여러분, 최정민 원장입니다. 퇴근을 하고 와서 오늘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서 맞는 비만 치료제를 썼을 때 신문이나 여러 가지 얘기들이 췌장염의 위험을 좀 높일 것 같아서 너무 두렵다. 그런 부작용이 생기는 것까지 감안하면서 이 약을 쓰고 싶진 않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엄청 무서운 질병이긴 하죠. 그런데 급성 췌장염을 교과서로 이렇게 찾아보시면 급성 췌장염이 생기는 가장 흔한 원인은 술이에요. 술, 알코올. 물론 음주를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음주를 하시는 분들이 음주로 인해서 심혈관 질환 위험과 암의 발병률이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약을 쓰지 않겠다고 하는 건 조금 약간 말이 안 되죠. 내가 평소에 먹는 정제된 탄수화물이나 안 좋은 음식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내 몸에서 더 병을 일으키고 급성 췌장염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교과서적으로도 훨씬 높은데 그런 것들은 아무 걱정 없이 드시고 의사가 부작용까지 확인하고 부작용이 생길지 안 생길지를 판단해서 그 환자에게 효과가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하고 처방하는 이 전문의약품임에도 불구하고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어서 10년 이내에는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의 확률이 정상적인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높은 대사증후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급성 췌장염이 무서워서 처방을 꺼려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제는 세상이 많이 변했고 음식의 질도 너무 안 좋아졌고 공기도 되게 안 좋아졌어요. 우리 몸에 신호를 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사실 음식과 공기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우리 몸에 신호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질병이 걸릴 때 환자들이 그동안 뭘 먹었나를 좀 보고 생활습관만 봐도 사실 그 환자의 질병이 어디로 갈지 이제는 예측할 수 있는 예방의학 시대가 된 만큼 먹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식단을 강조하는 거예요. 전문의약품은 전문가가 옆에서 가이딩하면서 효과와 부작용을 보지만 식단은 편하게 먹을 수 있고 그게 바로 즉각적인 효과나 즉각
즉각적인 부작용을 나타내진 않지만 또 장기적으로 먹게 되면 우리 몸의 세포를 변형시키고 방금 교과서에서 보신 것처럼 급성 췌장염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급성 췌장염 교과서 이렇게 보시면 가장 큰 1번이 술, 그럼 두 번째가 담배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담낭, 담석이 막혔을 때 항상 전문의약품을 쓸 때는 주치의와 의논을 해서 이 부작용과 효과 중에 내가 효과가 더 유리하다 판단을 받으면 부작용을 잘 모니터링해서 대사증후군을 치료하시는 게 건강에는 장기적으로 유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자루 맞은 부위 부어오르는 경우가 흔하죠. 보존제에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이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용량을 좀 낮추거나 아니면 그 용량 맞으시면서 알러지 연고 같은 거나 알러지 약을 좀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2.5 한 달 했고 5.0으로 한 달째인데 2.5 1주차 때도 몸살처럼 온몸이 아팠고 5.0 1주차에 헛구역 지갈 열오름 근육통 너무 심하게 하는데 괜찮을까요? 맞을 때마다 또 아플까봐 무서워요. 제 환자분들 중에서도 몇몇 분들은 마운자루나 위고비 맞고 굉장히 몸이 안 좋아지고 근육통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게 아마도 제가 생각하는 기전은 마운자루 맞고 장애 환경이 확 나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장내 세균의 비율이 남들보다 굉장히 나빴던 것 같아요. 사실 장이 쓰레기장이잖아요. 거기가 생각해보세요. 그 변이 거기에 항상 가득 있을 텐데 얼마나 더러운 균들이 많겠어요. 근데 그게 운동 능력까지 멈추니까 거의 고인물처럼 썩어가지고 그 밑은 전부 혈관이니까 이제 미세하게 이 나쁜 물질들이 혈관 밑으로 들어가면 우리 몸의 그 면역세포들은 염증 물질을 확 만들잖아요. 보호해야 되니까 그게 몸을 돌면서 만성피로나 근육통, 뭐 관절염 이런 세세한 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너무 힘드시면 일단은 타이레놀을 좀 드시고 유산균 잘 챙겨 드셔야 돼요. 근데도 그렇다면은 근처 가정의학과에 방문하셔서 노르미스라고 한 장내세균 치료제를 좀 처방해서 드시는 게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러시면 다른 피 검사나 호르몬 검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만성 피로가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결국은 다 돌아 장인데요. 에너지를 내는 공장들이 세포마다 다 하나씩 있어요. 몇몇 세포는 없지만 그 세포들이 에너지를 낼 때 필요한 조효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특히 제일 중요한 게 비타민 1번, 2번, 3번, 5번하고 리포액 애시드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수용성이다 보니까 장에서 흡수가 돼야 돼요. 근데 장이 안 좋으신 분은 장기적으로 미세 영양소들이 흡수가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에너지 공장이 조그매지겠죠? 그러면은 계속 피곤한데 마운자루를 맞으면 위장 운동 능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미세 영양소가 더더욱 흡수가 떨어지겠죠. 가뜩이나 나는 만성 피로가 있었는데 장의 움직임이 떨어지니까 그 물질들이 장으로 흡수되지 않아서 에너지 공장 효율은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운자루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서 체지방을 빼고 있지만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은 떨어지면서 이렇게 막 계속 피곤해.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 비타민 중에서 B군 아주 고용량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들을 거기서 권장량이 한 알이다 이러면은 마운자루를 맞으시는 동안에는 2알, 3알씩 좀 식사 후에 드세요. 어차피 마운자루를 맞고 있으면 이런 건강기능식품의 흡수율이 되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한 알 가지고는 이 미세 영양소를 커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마운자루 맞을 때는 꼭 이런 영양 서포트를 반드시 해야 된다. 마운자루 평균 심박수가 10 정도 증가했고 운동할 때 더 숨찬 것 같아요. 관련 있나요? 이거는 아마 심박수가 올라간 건 혈압이 떨어지니까 심박수가 올라왔어요. 선생님도 부종이 좀 빠지니까 그래요. 마운자루 맞고 식욕이 주니까 부종이 줄어들면서 심장에서 물이 들어오는 게 적어지니까 심장 입장에서는 내가 일을 조금 더 많이 해야 되나? 왜 이러지? 이러면서 막 커트레이트라고 하죠. 심박을 막 늘리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심박수가 올라가게 느껴지고 운동할 때마다 더 숨이 차요. 그래서 항상 수분 섭취 많이 하시고 초반에 다이어트 할 때 기립성 저혈압이나 어지러움증이나 혈압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은 하체 근육량이 굉장히 부족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체 근육 운동을 목표로 잡으셔야 돼요. 그럼 나는 일단 마운자루로 체지방을 정상을 하고 그리고 끊어 나가면서 내년에는 근육량을 못해도 하체 근육 운동으로 포커스를 하자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장기적인 혈류의 안정을 위해서도 좋을 것 같아요. 마운자루 맞으면서 꿈 많이 꾼다, 뭐 수면의 질이 안 좋아진다 이러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엄청 찾아봤어요. GLP-1과 인썸니아, GLP-1과 뭐 슬립 디스터번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펌메드랑 이런 걸 다 찾아봤는데 사실 이게 마운자루 GLP-1 자체가 수면의 기전을 흔들 만큼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이유는 없고 GLP-1 계열들이 몸으로 들어와서 어쨌든 우리 몸이 평소와 다르게 교란이 되니까 그로 인해서 신경 전달 물질이 약간 틀어진다거나 또는
교감신경이 약간 항진되면서 수면의 질이 조금 떨어질 수 있는 걸로 생각이 된다, 이렇게 써져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마운자로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로 인해서 생긴 자율신경 불균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전에 좀 마그네슘이나 태아닌, 티로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밤에 교감신경을 낮출 수 있는 영양 성분들을 같이 서포트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손발이 잘 보일러트려 따뜻해요. 마운자를 맞으면 위장운동 능력이 떨어지니까 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확 늘어요. 왜냐면 우리 몸에서는 혈류는 그 장기가 일을 잘 못한다고 생각하면 그쪽으로 막 몰려가거든요. 그래서 위장운동이 떨어지니까 이제 우리 몸 신호에서는 생각하죠. 왜 위장운동이 잘 안 되지? 하고 혈류를 장으로 막 옮겨가요. 말초혈관에 이렇게 수축되면서 혈관을 중심 쪽으로 모으거든요. 그래서 왜 작년 걸리고 구토할 때 화장실에서 막 손발 차고 앞 어두워지면서 막 쓰러질 것 같고 하는 게 장이 안 좋으니까 모든 혈류를 장으로 몰아서 어떻게든 회복을 하려고 하는 반응이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마음대로 위장운동 능력이 좀 괜찮아지고 그러면서 손발도 좀 괜찮아져요. 손발이 차다고 하시는 것도 말초 혈액순환, 정맥순환이 잘 안 되고 있었던 뜻이거든요. 그리고 위장운동 능력도 남들보다 떨어졌다는 거니까 훨씬 더 장의 환경이 좋게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정맥순환 개선제도 좀 잘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이어트를 하거나 비만 치료를 하게 되면은 음식이 잘 안 들어오잖아요. 먹는 음식이 예전보다 줄다 보니까 그 말은 나트륨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내 몸에 있는 체액이 평소보다 낮아지니까 뇌로 가는 혈류량이 떨어져서 이렇게 앉았다 일어날 때 기립성 저혈압이 일어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빈혈이다, 당 떨어졌다 이렇게 오해하시는데 대부분은 기립성 저혈압이에요. 혈압이 떨어져서 그래요. 음식량이 줄어서 나트륨이 빠지면서. 그래서 이렇다고 해서 나트륨을 또 섭취를 하시게 되면 이게 나트륨과 칼륨 이런 전해질들은요 굉장히 미세한 양으로도 우리 몸이 거기에 적응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랫동안 밤에 짠 것들을 많이 먹고 주무신 분들은 제가 치료할 때 이 부종 치료가 굉장히 오래 걸려요. 체지방은 그래도 사실 좀 둔한 애라 가지고 뺄 땐 좀 힘들지만 많이 빼놓으면 얘는 웬만해서는 말도 안 되게 예전으로 돌아가진 않는데, 이 부종, 나트륨, 미네랄 이런 애들은 아주 생리학적인 애들이기 때문에 조금만 차이가 나도 얘네는 죽는 줄 알고 막 물을 저장하거나 죽는 줄 알고 막 어지럽게 만들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소금이나 미네랄, 부종, 채수분 그런 거에 좋다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야 돼요. 주치의하고 항상 괜찮은 건지를 판단하시고, 그래서 소금을 이렇게 드시는 거는 저는 사실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쌤, 오른쪽 뱃살이 많은데 이유는 오른쪽 가슴 밑 피부 쪽이 아픈데 부작용인가요? 이런 쪽이 있을까요? 약이 국소적으로 그렇게 영향을 주진 않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른쪽 가슴 피부 부위 아픈 거는 왠지 이거는 마운자로 맞으면서 면역이 떨어져서 대상포진이나 이런 가능성도 있거든요. 왜냐면 제 환자분 중에서도 마운자를 맞고 면역력이 좀 안 좋아지시면서, 면역은 왜 안 좋아지죠? 마운자를 맞으니까 장의 환경이 안 좋아지면서 장에서 면역세포 형성이 잘 안 되니까 면역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꽤 있어요. 마운자로나 뭐 위고비 이런 것들을 맞을 때 제가 요거를 좀 보면서 내년에 마운자를 맞으면서 장을 좀 건강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건강기능식품을 조금 도움을 드려봐야겠다 생각해서 지금 계속 공부는 하고 있는데, 아마도 면역의 저해인 것 같습니다. 그 주사 자체가 그렇게 만든 건 아닌 것 같아요. 마운자로 중에 또는 다이어트 중에 탈모로 고민하시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다이어트 중에는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머리카락은 모발 주기라는 게 있어요. 헤어 사이클이라고 하거든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 아나젠 페이지라 그래요. 그래서 모발 세포가 형성되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2년에서 6년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카락이 계속 자라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카타젠 페이스가 2주에서 4주예요. 탈락하는 주기에 빠져요. 각각의 머리털마다 그 주기는 다 다르겠죠? 어떤 주기는 지금 아나젠 페이스일 거고, 어떤 주기는 또 카타젠 페이스일 거고 이럴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다르니까. 근데 이제 다이어트를 하고 있을 때는 이 빠지는 주기 2주에서 4주가 훨씬 더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탈모가 더 많은 곳에서 일어나니까 힘들어요. 더 길게 얘기하면 어려우니까, 머리카락은 이 재생 주기가 있다. 그런데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이 탈모가 되는 주기가 2주에서 4주여야 하는데 그게 더 길어지니까 탈모가 많아져요. 그래서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두피 자극을 많이 하는 게 이 탈락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뇌 쪽으로 혈류량이 좀 증가하면 또 좋아질 수 있대요. 근데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수분이 좀 빠지면서 뇌로 가는 혈류량이 떨어지니까 영양분의 공급이 좀 떨어지니까 탈락하시
유지하시는 시간이 더 길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수분 섭취 많이 하시고 근육 운동 많이 하시고, 그리고 또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수액으로 영양 성분들을 공급하니까 전신으로 영양 성분들이 잘 공급되니까 좀 탈모가 덜해요. 탈모가 더 심해지는 원인 중에 하나는 이제 스트레스 계속 받으시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염증이 자꾸 생기면 안 되니까 지속적인 염색이나 이런 것들은 다이어트 중에 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꼭 필요한 영양 성분들은 조금 챙겨 드셔야 이 탈락 주기가 짧아지니까 탈모가 좀 덜하겠죠? 마흔자루를 맞고 체중이 감소하는 게 초기에 체중이 많이 감소할 거예요. 왜냐하면 식욕 조절의 역할이 초반에는 크기 때문에 음식량이 주니까 몸에 안에 있는 나트륨이 줄어들면서 붓기가 빠져서 초반에는 일주일 만에 한 2-3kg? 네, 인바디를 찍어보면은 체중분이 빠지면서 근육량이 빠져 있는 인바디는 실질적으로 근육세포가 빠졌다기보다는 근육세포 안에 있었던 부종, 물이 빠져서 그런 거예요. 수술을 해서 누워있거나 못 움직이는 시간들이 있어서 근육의 소실이 되는 경우, 또는 노화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 외에는 일주일 만에 근 손실이 막 2kg, 3kg 생기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수분 섭취를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흔자루나 위고비나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회경 이전 여성분들께서 생리 주기가 좀 달라지고 또는 생리량이 좀 많아지거나 부정출혈이 생긴다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또 간혹 회경 이후에도 갑자기 부정출혈이 나타나서 되게 놀라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당연히 첫 번째는 산부인과 진료를 1년에 한 번씩은 받으셔야겠지만, 그래도 다이어트 중에 이런 일은 놀랄 일은 아니에요. 진료실에서는 굉장히 흔하게 있는 일이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체지방이 늘어나 있는 백색 지방에서는 난소에서 나오는 여성 호르몬하고 비슷하게 생긴 물질들이 백색 지방에서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난소는 자기가 일을 좀 덜 해도 된다고 생각해서 정상적으로 나와야 되는 여성 호르몬이 조금 농도나 아니면 뭐 수가 적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는 동안에 백색 지방이 나왔던 여성 호르몬이 일을 하다 보니까 생리불순도 있고 불규칙하셨던 분들이 보통은 체지방이 빠지면서 거기서 나오는 호르몬이 안 나오니까 이제 난소에서 이제 내가 일을 해야겠다 하고서는 정상적인 여성 호르몬들이 이제 많이 나오면서 내막이 훨씬 많이 두꺼워지면서 부정출혈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호르몬의 주기가 조금 달라진 거지, 한 달, 두 달 보시면은 결국은 훨씬 더 생리 주기가 정확하고 또 생리량도 조금 더 늘어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불규칙성이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지금 바로 산부인과 선생님 한 번 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구조적인 문제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다이어트 중에 생리분수는 간혹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운저로 쓰시면서 약간 우울감을 느끼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분을 조절하고 불안을 조절하고 또 음식으로 기분을 보상하지 않게 하는 호르몬이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다고 제가 예전 영상들에서 설명드렸죠. 그래서 여성 호르몬이 이렇게 생리 전에 이렇게 식욕 조절이 안 되는 게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 때문이기 때문에, 근데 이 세로토닌이 만들어지는 곳이 사실은 장에서 세로토닌이 만들어집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생리 주기에 따라 우울감이나 음식으로 기분을 보상하거나 그런 건 없었는데, 오히려 마흔자루 맞고 먹는 양은 많이 줄었는데 달달한 게 자꾸 먹고 싶어지고 약간 우울감이나 무기력함이 있으셨던 분들은 아마도 마운자루로 인해서 장내 환경이 나빠지면서 세로토닌 형성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내가 장내 환경이 안 좋았구나 생각함과 동시에 세로토닌이 나의 식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신경전달 물질이었구나 라는 걸 아시고 마운자루를 처방하시면서 세로토닌 계열을 조금 더 같이 처방하시면 마운자루 맞는 기간도 좀 줄일 수 있고, 또 내가 이런 당분 이런 걸로 세로토닌 을 보상하려고 하는 기전을 꼭 막을 수 있으니까 그 포인트도 잘 생각하시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마운자루를 쓰고 장의 증상이 나타났다거나 또는 면역이 떨어지거나 알러지, 우울감 등이 생기시는 분들은 정제된 탄수화물 많이 줄이시고 수분 섭취 많이 하시고 또 유산균 잘 챙겨 드시는 걸 올해 목표로 해야겠다 생각하시면서 건강도 같이 챙길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달달한 거 먹고 싶은 욕구들은 마운자루 맞으면서도 되게 많거든요. 그거는 신경전달 물질의 불균형이 있을 수 있고,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몸에서 좀 덜 나오시는 분들이 보통은 달달한 거를 먹어서 세로토닌을 보충하려고 그러거든요. 우리 몸은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있고 도파민이라고 하는 신경전달 물질이 있는데, 세로토닌은 안정감과 만족감과 이런 편안함을 유지하게 해주는 호르몬이고,
도파민은 기분이 좋고 자극적이고 이런 걸 느끼게 해주는 게 도파민이에요. 그래서 세로토닌은 결혼이라고 생각한다면 도파민은 약간 연애하는. 근데 이 세로토닌이 부족하게 되면 불안해지고 강박이 생기고 음식으로 달달한 걸 먹으면 세로토닌이 올라가거든요. 케이크, 초콜릿 이런 것들이 땡긴다. 마흔자루를 맞고 있어서 배는 그렇게 안 고픈데 달달한 것들이 땡긴다. 이러면 세로토닌이 부족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건 세로토닌 계열의 약을 조금 같이 쓰셔야 체중도 빨리 빠질 수 있고 그리고 마흔자루 효과를 조금 더 극대화할 수 있어요. 마흔자루가 간 수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요? 간 수치에 영향을 줄 수 있겠죠. 아무래도 이게 그렇지만 먹는 식욕조절제와 비교했을 때는 정말 간에는 무리가 없는 약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간 수치가 올라가고 있었을 때 마흔자루를 쓰는 게 마흔자루가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할 일을 간이 안 해도 되게 해주잖아요. 이렇게 저는 간 수치가 올라가신 분이 있으면 우루사나 항산화제를 같이 쓰면서 마흔자루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간 수치가 오르거나 중성지방이 올라가 있는 경우에는 마흔자루 효과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성지방이나 간 수치가 올라가 있는 경우는 그걸 치료를 하면서 마흔자루를 쓰시는 게 마흔자루 효과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저는 고혈압, 고지혈증 약 산디문을 복용 중인데요. 위고비를 맞아도 될까요? 체지방률이 높으시다 하면은 위고비나 마운자로 같은 GLP-1 아고니스트 선택하셔도 좋겠습니다. 그 처방하고 계시는 내과 선생님하고 한번 의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냐면 이건 인바디랑 이런 걸 알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아마도 고지혈증이 있으시다 하면은 체중이 있으실 것 같으니까 마운자루 맞으셔도 좋겠습니다. 진료실에서 질문하는 것들 중에서 마운자루를 맞으면 위가 망가질까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그렇진 않아요. 이 GLP-1이라고 하는 성분이 초반에 노출됐을 때 위자운동 능력을 떨어뜨리다 보니까 평소에 위산 분비가 좀 많았거나 위자운동 능력이 안 좋으셨던 분들은 초반에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맞으면서 식욕이 좀 조절되고 음식량이 줄면서 위가 일을 해야 하는 양이 더 줄어들게 되잖아요. 모든 장기는 일을 좀 덜하게 하면 좋아집니다. 그래서 마운자로 맞으실 때 초기에 눈에 보이는 부작용들이 좀 불편하시더라도 꼭 주치의와 의논하시면서 꾸준히 맞는 게 중요하고 무조건 체중을 줄이는 걸 목표로 두시는 게 아니라 건강한 식단으로 변경을 해 나가는 데 목표로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5부터 안 하고 5mm부터 처음 맞았는데 복부 CT 정도로 아이고 그쵸. 이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2.5부터 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위장 운동 능력을 측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2.5로 맞고 부작용을 확인하고 그러고 5mm를 올려야 되는데 이게 갑자기 5mm를 올리면 위장 운동 능력이 확 떨어지기 때문에 위장 운동 능력이 떨어지면 통증을 유발하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힘드시겠어요. 다음번에 5mm 맞으시는 일주일이 되시면 5mm 맞지 마시고 한 10일이나 14일 정도 후에 5mm를 맞으세요. 아마 그러면 많이 좋아지기는 할 거예요. 조금 긍정적인 얘기를 해드리자면 아마 체지방은 고생하신 만큼 많이 빠지긴 했을 텐데 우리가 뭘 위해 다이어트를 하냐는 거죠. 건강을 망치면서까지 할 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음 달에 곧장 4단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마운자루는 단계별로 올리셔야 돼요. 왜냐면 단계가 올라갈 때마다 부작용도 같이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효과가 많이 줄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게 확 올리시지 마시고 오히려 지금 남은 주사가 있으면 5일 간격으로 좀 당겨서 그 다음 단계를 올리시거나 또는 그 다음 단계를 맞아보시고 또 체지방이 어떤지 그게 또 잘 빠질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7.5하고 10mm하고 가격이 같으니까 그냥 10mm를 해서 빨리 빼고 이거는 너무 위험한 생각이에요. 이건 우리가 사과를 사고 무슨 과일을 사는 것도 아니고 같은 가격에 더 많은 거 샀겠다. 이거는 너무 위험하고 무조건 단계별로 올려서 7.5를 맞았을 때 효과가 좀 더 괜찮으면 그걸로 유지를 계속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0.0을 맞아서 더 많이 뺀들 아마 또 부작용도 같이 따라가니까 그거는 절대 금물 무조건 단계별로 올려서 나에게 딱 맞는 체지방이 잘 빠진 용량이 되면 욕심 부리지 말고 그 용량에서 유지하는 거예요.